여러분 삶의 벼랑 끝에 선의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스러운 병마와 싸우고 있으나 단 한 푼의 약값조차 마련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러한 비극적 현실 속에서 깊은 산골에서 병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젊은 나무꾼 김선우가 절망의 나락에서 필사적으로 삶을 지켜내고자 벌이는 처절한 사투를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산골에 옹색하고 작은 움막 안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차갑고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낡고 해진 문틈 사이로 끊임없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바람은 움막 안 유일한 빛인 희미한 등잔불마저 불안하게 흔들었으며 그로 인해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일렁였습니다. 김선우는 곤히 잠든 어머니 김연희 어머니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앙상하게 마른 손을 자신의 거칠어진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어진 세월의 주름과 함께 병색이 완연하여 그 고통스러운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비치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은 마치 깨지기 쉬운 백자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얕고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숨 한숨마다 고통이 스며들어 있는 듯하여 그의 가슴을 저미어 왔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던 고요한 밤의 장막을 찢어내듯 갑자기 격렬하고 거친 기침 소리가 움막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김연희 어머니는 가느다란 몸을 들썩이며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연약한 나뭇가지가 강풍에 흔들리는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선우의 심장은 마치 날카로운 칼에 난도질 당하듯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금세 가득 차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애써 억누르고 어머니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제가 어머니 곁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김선우는 어머니의 가늘고 여린 등과 가슴을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혹시라도 어머니가 더 고통스러울까 염려하는 지극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연희 어머니는 겨우 거친 숨을 고르시고는 힘겹게 선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선우는 그 차가운 감촉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마디마디에는 삶의 고단함과 병마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선우야 미안하다. 또 내 잠을 깨웠구나. 나는 이제 괜찮으니 어서 가서 자거라. 너마저 아프면 안 되지 않느냐. 김연희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애써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고 가녀려 보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감출 수 없는 고통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손등에 자신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떨구었습니다. 약값 한 푼 변변히 마련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하고 비참한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절망감은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그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동이 채 트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김선우는 낡고 무거운 도끼를 허리에 단단히 차고 움막 문을 나섰습니다. 매섭게 불어오는 새벽 공기는 그의 뺨을 칼날처럼 스쳤고 꽁꽁 언 손을 연신 비비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그의 몸은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웠지만 밤새도록 귓가에 맴돌던 어머니의 애절한 기침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는 그의 정신을 더욱 맑게 했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일념만이 그의 지친 육신을 움직이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짙은 안개를 헤치고 깊은 숲속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숲은 유난히도 침묵했고 벌목할 만한 나무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아도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선우의 얼굴에는 조금씩 절망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오늘 하루마저 헛되이 보내게 되는 것은 아닐지 어머니께 돌아갈 면목이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고 있었으며 차디찬 바람처럼 싸늘한 불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김선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깊은 숲속을 헤매었습니다. 빽빽하게 우거진 나뭇가지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한낮에 햇살마저도 그의 지친 몸에는 아무런 온기를 주지 못했습니다. 온종일 도끼질을 하고 또 했지만 어머니의 약값에 보탤 만한 크고 쓸모있는 나무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며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 했으며 깊은 절망감이 가슴속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서는 도저히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김선우의 심장은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희미하면서도 철렁하게 하는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불어왔습니다. 흙과 이끼 그리고 고요한 숲의 냄새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비릿한 향기는 김선우의 모든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들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엉킨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이내 참혹한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직 뿔도 나지 않은 열이고 작은 아기 노루 한 마리가 잔인한 사냥꾼의 덫에 걸려 격렬하게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노루의 가느다란 뒷다리에서는 선홍빛 피가 마치 샘처럼 솟아나와 주변의 흙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맑고 커다란 노루의 눈망울은 고통과 극심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눈빛은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절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선우는 망설일 틈도 없이 노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러워하는 노루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울렁거렸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날카로운 쇠붙이가 박힌 덫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숲속에 방치되어 녹이 슬고 단단하게 고정된 덫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김선우의 손은 노루의 피와 자신의 거친 사투로 인해 점차 붉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아가.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조금만 더 제발. 김선우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의 턱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덕과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풀렸습니다. 덫에서 해방된 노루는 마지막 남은 힘마저 소진된 듯 힘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그 작은 몸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김선우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김선우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노루를 품에 안았습니다. 노루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이 그의 품에 안기자 희미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서둘러 자신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숲을 감싸기 시작했지만 김선우는 노루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움막에 도착한 그는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않고 노루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피를 닦아내고 깨끗한 천으로 지혈한 뒤 어머니께 드리려 아껴두었던 귀한 약초를 아낌없이 찧어 상처 부위에 싸매 주었습니다. 고통에 지쳐 미동도 없던 노루에게 따뜻하게 데운 물을 먹이자 노루는 희미하게 입술을 움직여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김선우의 눈빛에는 깊은 안도감과 간절한 바람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지극한 정성과 밤새 이어진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그는 마치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듯 모든 진심을 다해 노루를 보살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동이 트자마자 신기하게도 아기 노루는 확연히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어젯밤에 처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맑고 투명한 눈으로 김선우를 올려다보는 노루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애틋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선우는 노루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망설임 끝에 노루를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노루는 처음에는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내 작은 꼬리를 살랑이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김선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풀숲 사이로 사라져 멀어져 갔습니다. 김선우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나마 어머니에 대한 무거운 걱정을 잊을 수 있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노루의 눈빛에서 느꼈던 깊은 감사함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김선우의 이러한 선행은 곧 고을의 사또 박대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박대감의 눈은 작게 움찔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로부터 노루와 김선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딘가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섬뜩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박대감은 숲속의 작은 노루 한 마리가 자신에게 어떤 큰 이익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그 노루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부를 더 불릴 수 있을지 세마는 듯 했습니다. 김선우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노루가 앞으로 어떤 잔혹한 운명을 가져올지 그리고 그 운명이 탐욕스러운 박대감의 소나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작은 선행이 곧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을 예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선우가 상처 입은 아기 노루를 품에 안고 숲속 움막으로 발걸음을 옮긴 다음 날이었습니다. 숲의 깊은 정적을 깨고 집으로 돌아온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만 품속 노루의 미약한 온기가 한 줄기 위로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밤새 노루는 움막 한 구석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으며 선우는 그 작은 생명을 보듬으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숲속에서 신비로운 노루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마치 들불처럼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으로 인해 웅성거림으로 변모하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노루의 존재가 마을에 어떤 기륭화복을 가져올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는 점차 커져갔고 결국 그 이야기는 마을의 최고 권력자이자 호화로운 저택의 주인인 고을 사또 박대감의 지독하게도 예민한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박대감은 평소에도 미신에 깊이 심취해 있었고 불길한 징조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의 서늘한 눈빛은 이미 노루를 불길한 요물로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슬 퍼런 전령이 선우의 움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박대감의 부름을 알리는 전령의 등장은 선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움막 안의 작은 노루는 선우의 불안감을 감지했는지 미약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선우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박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마을 입구에 위험 있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소슬대문은 무사람들을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높다란 담장은 밖의 세상과 저택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었고 그 안은 박대감의 권력이 만들어낸 냉혹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호화로운 비단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문양은 그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육중하고 화려한 비단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마주선 선우를 위압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이 드리워져 있었으나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눈매는 조금의 자비도 없이 선우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저택 안에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백단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으나 그 향마저도 박대감의 냉혹한 기운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숲에서 기이한 노루를 만났다 들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마을에 해악을 끼칠 요물이라고 수군거리고 있다. 당장 그 요물을 잡아 내 앞에 끌고 오너라.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라. 박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비수처럼 선우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선우는 가슴속에서 치솟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박대감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루를 향한 연민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해칠 수는 없다는 굳은 결심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눌린 숨을 깊게 들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감이 아래옵니다. 그 노루는 요물이 아니옵니다. 깊은 숲속에서 발을 다쳐 쓰러져 있던 가여운 짐승일 뿐입니다. 어찌 죄 없는 생명을 그리 무참히 해치려 하시나이까? 선우의 우직하고도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넓은 대청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당돌한 항변에 박대감의 얼굴에는 순간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 섞인 경멸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박대감은 손에 들고 있던 붓을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서책을 덮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방 안에서 섬뜩하리만치 크게 울려 퍼지며 선우의 심장을 다시 한번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볍게 탁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톡톡톡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감히 미천한 너 따위가 나에게 거역하는 것이냐? 내 어미의 병세가 깊어 고생하고 있다 들었다. 만약 내가 나의 명을 거역하고 그 요물을 잡아오지 않는다면 너희 어미에게 불운이 닥칠 것이다. 알겠느냐? 이 어미의 목숨이 너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라. 박대감의 노골적인 협박에 선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의 심장이 마치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정신을 덮쳤습니다. 뇌리에는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운 기침을 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발밑이 깊은 나락으로 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으나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함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박대감의 저택을 나선 선우는 이내 마을 사람들에게 애워싸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박대감의 잔혹한 성정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대감마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야만 해. 노루 한 마리 때문에 내 어미에게 불행이 닥치게 할 셈이냐? 제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다오. 어서 노루를 넘기고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해. 대감마님의 진노가 마을 전체에 미치면 어쩌려고 그러니?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여 우리 모두를 살려야지. 선우는 자신을 애워싼 마을 사람들의 겁에 질린 얼굴들을 번갈 아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애원하는 듯했으나 동시에 비난과 원망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서슬 퍼런 협박은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고 어머니의 가녀린 숨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움막이 있는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순진무구한 아기 노루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어머니의 생명과 아기 노루의 순수한 눈망울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잔혹한 벼랑 끝에 선우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그의 내면은 뜨거운 고뇌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우는 박대감의 잔혹한 협박과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한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움막 안의 공기는 한겨울 서리처럼 차갑게 느껴졌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병든 어머니와 품에 안긴 순진한 아기 노루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앉아 벽에 들이운 그림자만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먼지 가득한 바닥에 옅은 무늬를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미하고 메마른 기침 소리가 고요한 밤의 장막을 찢고 들어올 때마다 김선우의 심장은 마치 강풍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박대감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맴도는 듯 했습니다. 만약 노루를 바치지 않는다면 내 어미의 목숨도 너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잔인한 말이 쇠사슬처럼 그의 정신을 옥죄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차가운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체 이 벼랑 끝에서 무슨 선택을 해야 한단 말입냐. 김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옆자리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물이 그 차가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미동도 없으셨으나 희미하게 들려오는 숨소리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그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지고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박대감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대감의 수하들은 대낮부터 움막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우락부락한 그림자는 햇빛 아래서 길게 늘어져 김선우의 작은 움막을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에워쌌습니다. 거친 군화 소리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낮고 위협적인 말소리는 김선우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선우의 목을 서서히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움막 문틈으로 스며드는 싸늘한 시선이 그의 등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선우야, 대감마님의 명이거든 그리하거라. 어미는 그저 내가 아무 탈 없이 살아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내가 다치는 것은 이 어미가 차마 두 눈으로 볼 수 없구나.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에 핏기 없는 입술이 겨우 움직였습니다. 애써 기운을 차리려는 듯 팔을 들어 김선우의 뺨을 어루만지시려 했으나 그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차마 헤아릴 수 없는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선우는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희미한 눈물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애끓는 음성을 들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아기. 노루를 탐욕스러운 박대감에게 넘기는 것은 결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굳은 결심이 뿌리내렸습니다. 어머니 부디 소자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어머니의 병을 고칠 방도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 어미를 두고 어찌 제가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코 불효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호함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잠시 뒤로하고 아기 노루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당장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길은 사방이 막힌 듯 막막했지만 죄 없는 생명을 팔아넘겨 얻는 재물은 결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품에 안긴 아기 노루의 부드러운 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굳은 결심을 거듭 새겼습니다. 노루의 작은 심장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가볍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움막 밖에서 여러 사람의 거칠고 육중한 발자국 소리가 점차 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쫓듯 그 발걸음 소리는 움막의 흙바닥을 진동시켰습니다. 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김선우의 심장은 두 방망이질을 치듯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박대감의 수하들이 더 이상 기다릴 여유를 주지 않고 움막으로 들이닥치기 직전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선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품에 안긴 노루를 감싸 안으며 재빨리 움막의 비좁은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노루와 함께
이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도망칠 준비를 서둘러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노루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 박대감의 군사들이 숲을 샅샅이 뒤지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김선우의 폐부를 찢는 듯 매섭게 파고들었습니다만 그는 아기 노루를 품에 안고 산속 깊은 곳으로 쉼없이 내달렸습니다. 그의 다리는 이미 천근만근 무거웠으며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든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걱정과 연약한 아기 노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지친 발걸음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김선우는 마침내 작은 바위 틈을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바위의 감촉이 그의 피부에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귓가에 멀리서 들려오는 횃불의 희미한 빛과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그들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고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작은 바위 틈 안은 더욱더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고 매서운 겨울바람만이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김선우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 곳을 잃은 등불처럼 흔들렸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품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던 아기 노루의 몸에서 갑자기 눈부신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암울한 어둠을 부드럽게 갈라내며 주변의 거친 나무들과 바위들을 신비롭고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숲 전체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영롱한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과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에 휩싸인 김선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춤을 추듯 뛰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광경에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기 노루는 그 눈부신 빛 속에서 마치 태초의 생명처럼 천천히 그리고 엄숙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루의 맑고 깊은 두 눈은 마치 수천 년의 지혜를 담고 있는 듯 김선우를 고요히 응시했습니다. 이내 노루는 작은 입술을 움직이며 사람의 목소리로 또렷하고 분명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대의 선하고 우직한 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선우. 김선우는 마치 심장이 멎는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으며 입이 바싹 말라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노루가 사람의 말을 한다는 사실은 그의 모든 상식과 이성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노루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맑고 청아했습니다만 동시에 깊은 울림을 담고 있어 마치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나는 산신령의 사자이자 이 숲의 정령입니다. 그대의 병든 어머니를 돕고 저 탐욕스러운 박대감의 악행을 막을 비책을 알려주기 위해 이리 그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루의 말에 김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 속으로 한 줄기 따뜻한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혼란스럽고 절망에 가득 찼던 마음 속에는 이제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노루가 자신을 굽어 살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박대감은 단순히 힘으로만 백성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재물과 권세는 오랜 세월에 걸쳐 숨겨진 부정부패의 증거들로 더럽게 쌓여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찾아내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백성들이 스스로 진실을 깨닫고 그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노루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대감의 비밀 서재에 숨겨진 재물 장부와 백성들의 땅을 불법으로 빼앗은 증거가 담긴 서신들, 그리고 그의 잔혹한 악행을 기록한 문서를 찾을 수 있는 장소들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김선우는 노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였으며 머릿속에 그 모든 것을 새겨 넣었습니다. 노루의 지혜는 그에게 전례 없는 용기와 함께 나아가야 할 명확한 지향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노루의 말이 병든 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길이요, 고통받는 마을을 구할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노루의 황금빛은 김선우의 눈앞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만 그의 마음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을 뜨거운 희망의 불꽃이 격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굳은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노루의 지혜를 얻은 김선우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노루가 일러준 대로 박대감의 비리가 숨겨진 장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밤새도록 산을 헤치고 다닌 피곤함도 잊은 채 그의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박대감이 불법으로 빼앗은 백성들의 토지 문서와 뇌물수수, 기록이 적힌 비밀 장부가 보관된 서고를 찾아냈습니다. 노루는 선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때로는 길을 안내하고 때로는 위험을 감지하여 알 수 없는 소리로 경고해 주었습니다. 선우는 노루의 신비로운 능력에 의지하여 누구도 찾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박대감의 탐욕과 잔혹함이 고스란히 담긴 문서들이 쌓여갔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는 활기가 넘쳤지만 그 속에는 박대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하수인들이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고 곡식을 강탈하는 모습이 선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애원해도 가차없이 곡식을 빼앗는 하수인의 모습에 선우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멈추시오. 그대들이 무슨 권리로 백성들의 양식을 빼앗는단 말이오. 선우의 외침에 장터는 순간 정지했습니다. 하수인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선우를 위협했습니다. 그때 선우가 품속에서 그동안 모아왔던 증거 문서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대감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뇌물 장부와 위조된 토지 문서들이 햇빛 아래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박대감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증거들이요. 박대감은 백성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강탈하고 뇌물을 받아 권력을 남용해왔소. 더 이상 기만당하지 마시오, 백성 여러분. 선우의 우렁찬 목소리에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두려움에 가득했던 눈빛들이 점차 희망과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문서들을 서로 돌려보며 박대감의 오랜 악행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한가운데에 박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움 대신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엄한 짓이다. 저 천한 나무꾼이 감히 누구의 사주를 받아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박대감의 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실을 목도한 백성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선우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박대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박대감의 죄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선우는 박대감의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노루가 일러준 비책을 가슴에 품은 김선우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숲을 집어삼켰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치며 잠시 망설임을 불어넣는 듯했으나 어머니의 병든 얼굴과 마을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며 그를 더욱 재촉하였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들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불안을 알리는 전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결의를 다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모든 고통을 끝낼 단 하나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밤이 깊도록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횃불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불만이 가득했으며 절망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가 흔들리는 겨울나무처럼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김선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횃불의 희미한 빛이 그들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건한 목소리로 횃불 아래 모여든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밤에 찬 공기를 뚫고 우렁차게 퍼져나갔습니다. 박대감의 횡포에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으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출현과 예상치 못한 발언에 백성들은 깜짝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웠던 눈빛에는 한 줄기 희미한 기대감과 동시에 의심의 기색이 교차하였습니다. 이내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시오? 무슨 말을 하는 게요? 하는 수군거림이 번져나갔습니다. 김선우는 그들의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섰습니다. 그는 노루가 알려준 대로 박대감에 숨겨진 비리 장부와 불법으로 착취한 재물 목록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걷어들인 가혹한 세금 곡식 창고에 감춰진 불법 재물 그리고 은밀히 거래되었던 탐욕스러운 뒷거래에 내역이 낱낱이 그리고 너무나도 자세하게 적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박대감이 저지른 악행 하나하나를 거론하며 그 증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김선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그가 언급하는 비리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있던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짐작만 하던 대감의 부패가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마침내 억누를 수 없는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김선우의 말에 깊이 귀 기울였고 그가 내미는 증거들을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처럼 움켜쥐었습니다. 박대감을 잡아라. 억울한 우리의 피눈물을 갚아라. 하는 외침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이내 그들의 억눌렸던 울분은 거대한 파도처럼 마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을 넘어 한양의 궁궐 깊은 곳에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조정에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심각한 비리 사건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재빨리 암행어사를 파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뒤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고을에 당도하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하고 단호했으며 곁에는 서슬퍼런 칼을 찬 군사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지체 없이 박대감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우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 즉 정확한 장부와 은밀한 재물, 목록은 암행어사의 수사에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처음에는 눈을 부라리며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붙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오히려 김선우를 거짓 증언으로 몰아세우려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오. 역적의 모략이오. 나는 결백하오. 짐승의 말을 믿다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감히 나를 모함하는 것이오. 그러나 암행어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꼼꼼하게 기록된 장부의 필체와 내용 그리고 김선우의 상세한 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인들의 확고한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박대감은 증거들 앞에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온몸은 마치 죄를 뒤집어 쓴 자처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암행어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박대감의 모든 불법 재산을 몰수하고 그를 가장 외진 머나먼 유배지로 보낼 것을 단호히 명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고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억압했던 그림자가 마침내 거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백성들의 뜨거운 야유와 차가운 비난 속에서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치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오랜 설움을 토해냈습니다. 탐욕과 폭정으로 얼룩진 박대감의 시대는 그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마을에는 드디어 자유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평화가 찾아온 후 김선우는 무거운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어머니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움막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여전히 약해진 몸으로 침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김선우는 노루가 알려준 대로 깊은 숲속의 가장 깊은 곳, 바위 틈에 숨겨져 있던 신비한 약초를 정성껏 찾아냈습니다. 그는 차가운 계곡물로 약초를 깨끗이 씻어내고 불을 피워 조심스럽게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풀내음이 섞인 약초향이 움막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뜨거운 탄기 속에서 약초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는 다려진 약물을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아 아직 창백하고 수척한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선우야, 이 약초가 정말 신기하구나.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구나. 내 몸에 다시 피가 도는 듯하고 지독하던 기침도 신기하게 멎는 것 같구나. 선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희미한 붉은빛이 감돌기 시작했으며 지쳐 보이던 눈빛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김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 온기에 자신의 모든 간절한 염원을 실었습니다. 기적처럼 며칠이 지나자 선우 어머니의 병세는 놀랍도록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쇠약했던 몸은 거짓말처럼 건강을 되찾았고 폐부를 찢을 듯했던 기침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병색이 짙었던 얼굴에는 어느덧 화색이 돌았고 따뜻하고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햇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우는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의 따뜻하고 주름진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무겁고 거대했던 짐이 마침내 깨끗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소박하지만 진실된 행복한 살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김선우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감사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대감의 폭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난 마을에는 마침내 온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날 굶주림과 착취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던 마을 길목마다 아이들의 맑고 티 없는 웃음소리가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 울려 퍼졌습니다. 어른들은 근심 없이 밭을 갈고 시장에서는 활기찬 흥정이 오갔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희망과 깊은 안도감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은 자연스레 김선우에게로 향하였고 그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존경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우는 갓 도단한 새싹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된 어머니와 함께 조용하고 소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일상을 꾸려나갔습니다. 선우 어머니는 기력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는 다시금 화색이 돌았고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따뜻하고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시곤 하였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와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의 향이 움막 가득 퍼질 때마다 김선우의 가슴 속에는 따스한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기 전 어머니의 잔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숲길을 거닐었습니다. 촉촉한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고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을 채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기쁨이 서려 있었고 김선우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 듯한 평온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선우야,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이리 건강하게 숲길을 걸으며 웃을 수 있구나. 정말 고맙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어머니 소자에게는 어머니께서 이리 건강하게 제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어머니의 밝은 웃음만이 소자의 유일한 행복이옵니다. 그저 소자가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김선우는 아기 노루에게 했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 평생을 바쳐 산과 숲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자연의 숭고한 가치를 보존하는 데 힘썼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베어 쓰고 어린 묘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으며 숲속의 작은 생명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행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김선우를 단순한 영웅을 넘어 숲과 마을을 연결하는 성스러운 존재이자 자연의 섭리를 깨우친 현인으로 칭송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며 숲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김선우는 가슴속 깊이 새겨진 노루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고 숲을 가꾸고 보살피는 것이 곧 노루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숲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노루의 그림자라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노루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울창한 숲의 모든 기운 속에서 언제나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김선우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숲의 모든 나무와 바람 속에서 노루의 숨결을 느끼며 그는 더욱 굳건하게 숲을 지켰습니다. 세월의 강물은 쉼없이 흘러갔고 김선우는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숲과 함께하였으며 자연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가끔 깊은 산을 오르는 이들은 김선우의 무덤가를 맴도는 신비로운 노루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노루는 마치 영원히 그의 곁을 지키며 김선우의 지극한 효심과 고귀한 선행을 기리는 듯한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었다고 합니다. 김선우의 삶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잃지 않고 정의를 행하며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니를 보살피고 나아가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후대에 전하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의와 효심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후대에 전하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김선우의 선택과 그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